자,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를 보죠. 자, 벤처 회사가 있어요. 그냥 벤처라고 쓰겠습니다. 벤처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여기다 누가 주냐? 국가에서 거의 그냥 무료로 거의 준다시피 지원을 해요. 국가에서. 돈을 그냥 거의 무상, 그냥 공짜 돈이에요. 근데 그 꽁돈을 받아먹는 회사들이, 그냥 아무것도 않고 꽁돈만 받아먹는 회사들이 겁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회사에. 혈세가 다 낭비를 하죠. 제도적인 건 이게 진짜로 가야 할 때 할 그런 어려운 청년 창업자들한테 가야 할 돈들이 이상한 이 제도를 잘하는 회사들한테 해요. 이 벤처 회사를 어떤 형식이냐, 이 벤처 회사라면 이 지원금을 탄핵해서 유령 회사를 만들어요. 벤처 회사를. 그걸 다 그냥 까먹어요. 횡령하고. 국가에서는 그걸 이제 감사를 안 해요. 왜냐면 괜히 그 벤처 회사든 자유롭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들락달락 하면 경직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해요. 그럼 대부분 이걸 갖다가 그냥 국가 지원 벤처 기업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 내가 많이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그러면 어디 전시회 같은데 신용만 해요. 어디 뭐 킨텍스 박물관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신용만 해요. 가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 뭐. 근데 그 물건 보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 그냥 똑같이 해놓고 그냥 신용만 하고 있어. 개발을 안 해. 연구 개발 다 빼돌려요. 이 국가 지원금을 다 우리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이거로 집 사고 차 사고 다 그래요. 그냥 씁쓸하죠. 이게 이런 회사들이 겁나게 많아요. 벤처 회사를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국가 지원금을 계속 쪽점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 끊기거든요. 그럼 또 어떡해요? 바지 사장 내놔가지고 다른 회사를 또 만들어요. 똑같이. 그 직기를 그대로 오고, 사무실은 그대로 놓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다른 회사를 그 자리에다 그대로 오고, 바지 사장만 바꿔놓고, 이게 회사 명만 바꿔놓고, 또 계속 국가 지원금을 또 받아요. 이게 1번 바지 사장. 1번 바지. 그러면 2번 바지를 세워요. 그러면 상호도 바꿔요, 다. 2번 바지. 그러면 이게 일정 기간 동안 하면 이게 국가 지원이 또 떨어져요. 또 회사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직원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러면서 바지 사장 3번 바지 사장을 이렇게 빼내요. 어머, 그럼 또 이걸 다 또 빼돌려 먹어요. 또 빼돌려 먹어요. 그냥 국가 돈만 계속 빼돌려 먹어요. 이런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가 있냐면, 이제부터 이제 주식 관련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자면, 좀 힘드네요, 이거. 굉장히. 눈이 아프고, 눈이, 굉장히 아프다. 힘드네요, 강의하기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힘들어도. 자, 그래도 이 강의는 여기 좀 막치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벤처라고 할게요. 벤츠가 아니고 벤츠는 독일 자동차 거의 브랜드 이름이고. 자, 벤처. 좀 그런가? 잘 쓸게. 이거 그 악필이라서. 벤처. 철자가 맞나 이것도. 어제 벤처가 외래어기 때문에 철자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것도 이거 또 패가 있어요. 자, 벤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국가에서 돈을 줘요. 거의 그냥 뭐 빌려준다고 하는데 안 갚아도 돼요. 그냥 공짜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에요. 그럼 벤처가 어떻게 하냐, 연구를 해요. 그들 연구해서 실적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수익을 내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지 않겠죠, 조그만 회사가. 뭐 발명품 같은 거 뭐 만들어도 그 수익이 안 나겠죠. 자,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 이제 얘네들은, 벤처 회사들은 최종 목표는 뭐냐? 상장이에요. 어디냐? 뭐 나스닥에 상장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코스닥. 네, 코스닥 상장이 최종 목표예요. 회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자기 자본금이 투자된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잘 돼서 이게 돼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예전처럼 회사가 수익이 연속 적자를 나면, 적자가 계속 돼 있는 상태들은 코스닥에서 이제 안 받아줘요, 예전처럼. 그 3년 연속 적자를, 3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그 연속 적자 내면 유가시장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퇴출이 되고요. 맞나요? 맞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저기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이거를 저기 이거를 저기 그게 뭐냐, 금융감독인가 아니면 거래인가, 금융거래소인가, 하여튼 거기다가 이거를 어딘가, 하여튼 거기다 이게 하면 이제 상장 승인이 이제 나요. 근데 이 회사가 적자인 회사들은 아예 안 받아줘요. 계속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에 저기 나와야 이게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얘네들이 회계 장부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FM대로 해요. 왜? 나중에 여기 상장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장 심사를 이 과정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저기 분식회계를 이제 안 하고 이제 이게 FM대로 다 해요. 뭐든 자산이나 고정자산, 무슨 자산, 이게 유동자산 이런 거 다 정확히 하고, 수익이 매출이 얼마 나오고 수익이 얼마 나오고 다 이거를 회계장부를 다 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저기 뭐냐, 거래소인가, 금융감독인가, 거래소 어디다 이거를 이거 심사를 이제 그 서류를 내밀까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조사를 했는데 이게 서류 내용과 실제 그 매출이나 영업 이익 자산 내역이 틀리다 하면 이제 얘네들은 완전 찍혀가지고 아예 나중에 상장 자체를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FM으로 이때까지는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FM을 하다가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하고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해요. 이게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면 이제 얘네들도 이때부터 작업을 들어가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처음부터 이거를 알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모르고 하는 애들, 그냥 성실하게 들어온 애들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금융 세력들이 이런 거 애들 꼬셔가지고 다 해요. 결론은. 씁쓸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벤처에서나 이런 신생회사들은 제가 추천을 안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그냥 상장을 했다고 할까, 그냥 코스닥이랑. 그럼 이제 상장에 성공을 했어요, 회사가.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 상장을 했어요, 이 회사가 유가시장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회사 주식을 쉽게 살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금융 사기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얘네들이 상장했어요. 그럼 상장을 하면 총 발행주가,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 쉽게 그냥 100주라고 할게요. 상장을 할 때 100주로 해서 상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백분율적인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100주를 상장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부러 이 회사에 그 횡령을 해요. 그냥 횡령을 하면서 회사가 적자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잡아요. 자기가 횡령한 돈인데 매출은 나오는데 적자를 나요. 왜? 영업이익금보다 횡령한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적자가 나죠. 원래 횡령을 안 하면 흑자 기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상장 회사에서 이 백주 이 회사에서 여기서 이 상장단에서 횡령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매출이 한 100억이 나왔어요. 1년 매출이.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이 한 30%가 돼요. 원래는 그 상장 되기 전에는. 그러면 30%면 1년에 3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였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상장을 해도. 뭐 갑자기 크지도 않고 저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40억을 횡령을 해요. 자, 30억을 벌었어요. 매출은 100억이라는데 매출을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30억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장부를 조작해서 이제 장부 조작을 해서 횡령을 해요. 머리가 끝내줘요, 그 얘네들은. 다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비용 처리 예를 들어서 10만 원 비용 처리할 걸 갖다가 한 100만 원, 1000만 원 비용 처리를 해버려서
적자를 내버려 회사를 다 횡령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원래 30억이 이익이 나는데 40억을 횡령을 하니까 네, 그 회사가 그러면 적자가 마이너스 10억 원짜리가 돼요.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횡령을 시켜요. 40억은 됐어요. 자, 그럼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주가가 계속 작년에도 적자, 올해도 적자, 내년도 적자 날 것 같아. 어떻게 될까? 당연하죠. 주식값이 반에 반토막까지 막 떨어지겠죠. 근데 이 대주주는 이 회사의 30%를 갖고 있어요. 보통 이게 정석이거든요. 대주주가 30%를 갖고 있어야 안정적이라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럴 때 70%는 유가시장에 이제 이거 풀어가지고 팔아버리고 30%는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근데 70%는 이제 이게 적으니까 40억을 이제 횡령을 해버리는 거죠. 투자자들 돈을 속이고. 그럼 회사가 적자를 계속 봐요. 매년마다. 그럼 주식값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뭐 기관 투자자들도 모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모르고 할아버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지밖에 몰라. 이 회사 이 사정은.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제 저게 적자니까. 그럼 주가가 계속 이렇게 상장할 때는 보통 이렇게 잠깐 올랐다가 이게 주가 잠깐 올랐다가 이제 적자를 나니까 매년마다 적자를 나니까 막 한 저기 1년 차 1년 2년 3년 적자 때문에 당연히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왜냐면 저게 매마다 적자만 내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누가 사 이득을 다 팔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막 저기 반에 반토막하게 뭐 10분의 1 토막까지도 떨어뜨려요. 일부러. 회사는 이미 3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얻는데 40억을 횡령을 해버리니까 막 적자가 10억이 되죠. 그럼 떨어뜨려요. 그럼 매년마다 저기 이때도 40억을 횡령을 했고요. 횡령. 자, 2년 후에도 40억을 또 횡령. 3년 후에도 40억 횡령. 1년 후에도 40억. 자, 그러면 우리 여기 30% 대주주 있잖아요. 이 양반이 외부로 이 회사에 120억 원이라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횡령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자, 그 횡령을 하면서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원이라고 하죠. 그냥 1만 원. 그럼 1만 원인데 언제까지 하냐? 2,000원 2,000원으로 떨어진다고 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120원은 현금이 있어요. 자, 2,000원이에요. 자, 자기 돈으로 120원 횡령한 돈으로 이 100주밖에 안 되는 걸 이거를 살라고 하면 이게 저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 이제부터 나오는 게 회사가 매일마다 적자를 냈으니까 명분이 어떻게 되냐. 회사에 돈이 없어. 회사 공장을 돌려야 돼. 없어. 임금도 줘야 돼. 돈이 없어. 현금에서. 그래서 저희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주회에서 이렇게 대주주가 이게 판결을 내립니다. 땅땅땅. 우리들한테 3년 동안 적자를 계속 냈기 때문에 돈 현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자, 이때부터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제 오너가 저기 30%를 갖고 있던 양반이.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1년에 40억씩 해가지고 3년 동안 총 120억이라는 돈을 현금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럼 어딘가 검은 돈으로 그게 세탁이 돼 있어. 어딘가 저기 조세 피난국가에 가 있겠죠. 120억이. 근데 현대 주가는 이게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게 1만원까지 최고가 1만원까지 가던 게 지금 한 1,000원까지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0원에 이걸 사들이면 이게 쭉 올라가고 나중에 이게 추적을 다 받거든요. 그러면 저기 금융감독이나 추적을 다 받기 때문에 그게 거의 불가능해. 조금은 살 수 있는데 이게 대포 계좌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은 살 수 있는데 그게 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법을 얘네들이 선택하냐. 150억을 횡령한 돈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보통 상장을 하고 상장 1년 차에 이렇게 올라오고 상장 2년 차에 이라고 상장 3년 차에 지금 여기서 최고가 10,000원까지 갔던 게 여기서 1,000원 가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했냐? 유상증자라는 걸 합니다.
유상증자가 만약 1만 원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1만 원 가까이 금액 한 주당 증자를 할 때 1만 원에 가까이 된 금액이 증자할 때, 예를 들면 이게 현재 1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7천 원 이상의, 보통 7천 원 정도의 7천 원 정도의 유상 증자를 해요,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00주였잖아요. 현 이게 100주였잖아요. 100주를 어떻게 하냐? 플러스 100주. 100주를 유상증자를 더 해요. 뭐 이런 개떡 같은 소리냐고요. 그러면 정확히 100주를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200분의 1 토막이 됩니다. 100분의 1 토막이 됩니다. 반값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럼 이게 7만 원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예, 7만 원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비싼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저기 내가 지금 횡령한 돈으로 이 주식을 싸게 사고 싶어. 그럼 언제 사냐? 예, 한 주당 1,000원대 유상증자를 해야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횡령을 하면서 저기 그 회사를 적자인 상태로 만들고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적자를 계속 3년 이상 동안 저기 적자를 내게 하게 해서. 그러면 거의 막 저기 이게 1만 원까지 가던 게 한 주당 1,000원까지 떨어집니다. 10분의 1. 그러면 여기 때 이제 회사가 돈이 없어요. 당연히 다 지가 다 횡령을 했으니까. 직원들은 몰라요. 보통 격리 직원들이나 임원급들이나 좀 눈치를 채지, 직원들은 이걸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제 저기 저기 이제 사기를 치냐? 그러면 여기서 유상 1,000원의 주식을 자기도 사고 싶어. 이제 알지, 자기는. 이 회사가 횡령을 했기 때문에 적자를 났다는 거라. 근데 3년 동안 120억 그 횡령한 돈을 챙겼어. 그 돈으로 이제 120억 돈으로 어떻게 하냐? 요 돈으로 유상증자를 해요. 물론 지 이름으로 안죠. 타인으로 이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대포 계좌로 해서, 유상장원이 아니라 내 이름 써버렸네. 유상증자를 해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120억어치를 유상증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120억 원으로, 아니 그냥 120억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편하겠네. 여러분들이 이게 한 주당 여기 있던데 1만 원이라고 하고 1,000원으로 하고, 나중에 20억은 그냥 지 저택 샀다고 하고, 저기 뭐냐, 페라리나 저기 람보르기 사고, 저기 외국에다가 삐까뻔쩍한 저택 하나 산 돈으로 저기 20억은 쓰고 100억으로 이제 이걸 유상증자를 해요. 그럼 얼마 되냐? 한 주당 700, 이렇게 1,000원짜리를 이제 1,000원 시세가 1,000원이니까, 아니구나, 700원에 유상증자를 해요. 이제 그 회사 돈 빼돌린 돈으로 투자자들 돈을 다 빼돌린 거죠. 자기는 30%밖에 집어넣고 70%는 개인 투자자들이니까요. 걔네들 돈을 다 빼돌린 거예요, 횡령을. 120억을. 그 중에 100억 가지고 한 주당 700원에 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100이라는, 100주가 아니라 그냥 100이라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좋은데. 그럼 기존에 있던 그 100이 플러스 100만큼 더 합쳐져요. 그럼 총 발행한 주가 옛날에 100주였다면 이제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이걸 해서 유상증자 700을 하여튼 이게 싼 값으로 해서 100만큼 다시 유상증자라면 200이 돼요. 그러면 200분의 1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 회사가. 700원 헐값에 사고 현금은 조금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저기 혜택을 받나요? 당연히 횡령 120 횡령해서 저택도 사고 람보르기도 사고 페라리도 사고 하고, 이제 남은 그 돈으로 남은 돈 100억 원으로 유상증자해서 주가 떨어뜨려서 한 주당 700원으로 유상증자 그 헐값으로 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기 자기 이제 그 회사 지분율이 높아지죠. 원래 30%였는데
개미 투자자가 70%가 있고 원래 투자가 30%가 갖고 있고 유상증자하면서 100이면서 200이 됐잖아요. 그러면 개미 투자자의 그 70%가 이제 반주로 줄어들어요. 안 그래도 주가도 떨어진대. 이 회사에 대한 개미 투자의 70%의 지분이 35%로 떨어집니다. 왜? 어차피 다 회사 돈 횡령해가지고 지 아가리로 넣은 거야. 이 오너 새끼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벤처기업 겁나 많아요. 이런 회사에다 투자를 하시겠다고요? 아휴. 저도 벤처기업을 이렇게 좋게 저걸 하는데 이걸 하면서 벤처기업들이 이게 좀 이게 제대로 된 회사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지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자기는 700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제 횡령을 안 해요. 너무 오랫동안 횡령하면 들키니까. 회사가 작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국가에서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작은 중소기업들은 이게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 뭐 우리 중소기업은 약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때문에 감사 같은 걸 잘 안 건드려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지가 횡령 안 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영업이 발생을 해. 그럼 주가가 쭉 올라다가 이제 이슈와 거래량을 폭발을 시켜요. 아유 모자라겠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냐? 이거 보시면 그런 차트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제 좀 축소해서 아까 그 축소판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횡령, 여기가 유상증자. 그래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제 얘 흑자로 전화, 지가 횡령하는 흑자 전화하지. 그리고 배당금도 주기도 하는데 배당금 할 때는 아니고 회사에서 뭐 대단한 거 뭐 발견했다고 과대 포장해서 뉴스를 그건 이제 이슈를 이제 폭발시킨다고요. 작전 세력들은 이슈를 폭발하고 자기가 이제 갖고 있던 이제 그 작전 세력들하고 짝짝꿍 말하죠. 이제 유상증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작전 세력하고 짝짝꿍을 해요. 작전 세력과 플러스 이제 지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작전 세력 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너고 짝짝꿍 해요. 그리고 작전 세력들이 이 헐값에 이제 지금 1,000 몇백 원대 사요, 얘네들이. 이게 횡보를 해왔겠죠,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수익이 나도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전 세력들이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때 들어와요. 이 거래 이제 싼값에 작전 세력 들어와요. 오너고 작전 세력하고 짝짝꿍 돼 있습니다, 이때이면은. 오너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후루루루룩 이제 여기서 이슈와 거래량을 폭발시켜요. 거래량이 뭐냐? 이제 얘네들이 지네들끼리 사고 팔고 작전들이 봐요. 평소에 거래가 이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를 하거든요. 모르지도 않고 막 거래가 다다다다다 일어나고 막 뉴스나 이런 댓글 같은 데나 신문에서 막 이 회사에 대해서 좋은 막 이슈 정보들이 막 뉴스들이 나와. 그러면 개미들이 이제 개떼같이 불러붙죠. 거래량도 폭발하고. 이제 이게 일명 급등주의 이게 민낯입니다. 자,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후루룩 올려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가 한 1,000원대 했던 게 여기 있던 게 이제 10만원까지 가요. 10만원 1,000원짜리가 10만 100배 뻥튀기였네요. 자, 우리나라의 코스닥, 특히 코스피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코스닥 시장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트를 그리는 회사들이 겁나게 많아요. 잘 찾아보시면. 다는 아닙니다. 정직하게 한 회사들도 만에 한두 회사 있을까 말까 하지만 대부분은 다 이 패턴을 그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다면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아마 이제 여러분도 똑똑하고 전문가들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저도 모르는 그 스케일 청기누설급의 정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유튜브 강의 같은 게 보면
그럼 이제 그거 보면 이런 회사들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말 해야죠. 언제 우리도 작전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도 해야죠. LA 작전 세력이 그렇게 들어올 때 얘네들이 다 저기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걸 여기까지 끌고 가 얘네들이 여러분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안 돼. 애초부터 이게 하지 마요. 습득을 하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이 과정이 이 바닥에 그냥 저기 뭐랄까 그냥 저기 정석이에요. 그냥 벤처 저기 토스닥 상장의 이게 정석이에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도 보통 이런 선에 상장을 하면 잠깐 올랐다가 떨어뜨려요. 얘네들이.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고 쭉 올려요. 이때 이제 문제가 터지면 이제 금융감독국이나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때 이제 알아차려. 이제 얘네들은 이제 작전 세력. 이제 그때는 이미 얘네들은 다 이제 저기 조세 피난국가나 저기 쿠바 같은 이런 저기 열대 필리핀이나 이쪽으로 다 날아가 있어. 이제 얘네들이 이미 이때쯤 금융감독을 눈치챌 때쯤도 되면 이제 이때 이제 감자가 이제 이루어져요. 감자가 뭐냐? 증자는 막 그대로 주식을 늘리는 걸 증자. 그래서 그걸 유상증자. 그 시비를 발행하면 시비 저기 사채 전환 사채라고 말하죠. 이게 빚을 갖다가 저기 주식으로 전환. 그걸 갖다 시비 발행이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전환 사채 발행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그 타임에 다 이걸 해요. 이 짓을. 일부러 빚을 지고 빚도 지가 지 회사에다 빚을 줘요. 유상증자로도 하고 시비를 자기가 지 회사에다 횡령한 돈으로 지 회사에다 빚을 줘요. 물론 바지 사장을 앞세우고 자기가 직접 주는 거 아니고 바지 사장을 앞서서 제3의 인물로 해서 그거를 빚을 줘가지고 시비를 발행하죠.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시비를 저기 그 주식으로 전환시다. 그거를 사채 전환, 시비 발행 이렇게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주식이 이제 그 빚만큼 그거를 갖다 주식을 주니까 주식의 이제 그 파이수가 이제 더 쪼개져. 처음에 이만큼이었던 게 이제 막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시비 발행. 그럼 그 과정에서 더 하락을 해요. 더. 그럼 그 하락한 걸 더 노리고 더 이제 작전 세력들이 이제 그걸 사요. 여러 패턴이 있어요, 작업하는 게. 무섭죠. 여러분의 돈은 그냥 그 자리 앉은 자리에서 내 회사 돈이 횡령당하고 그 횡령당한 거로 또 사기를 당해요. 참 씁쓸하죠. 그냥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이런 회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회사 다 이러냐고요. 제가 알기는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걸 못 해먹어서 그냥 실력이 없어서 못 해먹고 있는 애들이지 이걸 못했지.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려고 해 얘네들. 그래서 재벌들 욕할 그것도 안 돼요. 또 이거 벤처 얘네들이 중소기업 벤처 애들도 얘네들은 더해 재벌들보다. 재벌들은 이 정도까지 안 하거든. 나중에 이제 재벌들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강의를 하려는가? 재벌들은 패턴을 비슷하게 하는데 이거를 한번 알아차리면 대기업들도 어떻게 저기 그걸 작업하는지 눈에 보여요. 이게 최고 정석적인 작업이에요. 상장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장을 해요. 처음에 상장하면 조금 올라요. 한 저기 5,000원 했던 게 10,000원까지도 올라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한 2,000원, 3,000원, 5,000원, 4,000원, 4,000원 반토막 내고 1,000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고 시비 발행을 하고 작전에 따라 꿍짝 하면서 이제 더 떨어져. 동전주까지 도 심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회사에서 뭔가 발견했대. 뭔가 엄청난 저기 플랫폼을 만들어냈대. 회사에서 엄청난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어냈대. 그리고 저기 이걸 갖다가 저기 막 뉴스가 막 나오고 신문이 나오고 댓글이 나오고 블로그 저기 주식 강자 블로그 저기 이런 개미 투자들한테 막 돌아다니고 급등하면서 얘네들이 막 짱짱짱짱짱짱짱짱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제 거래를 이제 작전했더니 같이 이렇게다가 슈슈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약간 픽션을 가미했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저기 여기서 한 여기서 1,000원이라고 하죠. 그냥 1,000원. 1,000원에 있던 게 여기서 한 15만 원. 15만 원. 아니, 저 많게는 20만 원. 20만 원을 뻥튀기 시켜요. 1,000원짜리를 갖다 10만 원 뻥튀기를 100 빼고 20배를 뻥튀기 하면 저기 200배죠. 보통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수익을 내면 그 2배라고 하잖아요. 그걸 수익률 100%라고 해요. 그럼 100배를 넣으면 10,000%의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200배를 넣으면 20,000%의 수익률을 내요. 와, 대단하죠. 5등력자! 작전 능력자. 그럼 나도 여기서 타야겠다, 같이. 아이고. 나도 여기서 작전 세력들하고, 아이, 또 해킹 또, 작전 세력하고 여기서 나도 같이 타야 돼. 그게 안 돼요. 작전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잘못 탔다가 나중에 지도세들의 작전 세력들한테 잡혀가지고, 봉고차에 끌려가지고, 저기 산에, 저기 옛날에 윤용한 그 작전 그 영화 있잖아요. 걔처럼 지도세들이 어느 이름 모르는 산에 그냥 산채로 생매장 갈 수가 있어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경험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작전의 이게 한 패턴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이미 이게 한 3만%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이게 금융감독은 이제 이게 세게 이제 들어오니까 거기까지 못 해먹고 한 2배, 3배만 해먹고도 그냥 빠져나가. 근데 옛날에는 막 2만%, 3만% 수익을 내고 작전 세력들이 그걸 이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 차트가 뻔해요. 자, 그런 차트 많을 거예요. 잘 보세요. 코스피에는 별로 없고, 코스닥이 우리나라 거 보면, 이게 상장하자마자 찡, 올다가 찡, 계속 떨어져 찡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 걷다 흔들다가 올라다가 쭉 올라갔다가, 맞지, 저기, 람보르기에 막 저기, 지글지글 움직이, 람보르기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지? 그 람보르기 막 급하게 터놓은 걸 뭐라고 하지? 마치 그거 하듯이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쫙! 이제 여기가 어디가, 이제 여기가 자살. 이때 개미들이 자살을 이때 많이 해요. 왜? 이때 이제 저기 3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사고요. 이게 한 저기 5,000원까지 떨어져요. 이제 1,000원대로 나는 밑으로 떨어져요. 자, 5,000원, 자, 30만 원짜리가 5,000원 떨어지면, 그냥 3,000원을 할까요? 그냥, 저기, 우리가, 30만 원짜리가 3,000원 30만 원에 사고 1년 후에 이게 계좌를 까보니까 30만 원에 주당 30만 원에 샀던 게 1년 후에 게임즈 샀다가 3,000원이 돼서 3만 원도 아니고 3,000원이 됐어. 30만 원짜리 주식을 난 분명 샀는데 이게 저기 미래의 유망한 회사라고 샀는데 30만 원에 샀는데 한 주에 나중에 1년 내에 계좌를 까보니까 한 주당 3,000원으로 된 거야. 깡통이 돼버린 거야. 이게 말이 이게 3,000원이지. 이거 완전히 전 재산 다 날린 거야. 그냥 깡통이지 이게. 30만 원짜리 주식이 3,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 보면 이런 주식들 대부분 이제 금융감독 이걸 한 번 하면 다 알아차려요. 그러면 이제 이때 다 저기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이 짓을 한 번 해먹으면 상장 폐지 이제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에서 이제 그때 이제 알아차려요. 이게 이 회사가 이제 작전에 문제가 있네. 그때는 이제 저기 다 토꼈지. 자, 토낄 놈들은. 그러면 상장 폐지. 자, 상장 폐지당한 개미 투자들만 대부분 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싸다고 나중에 이거 갖다 옛날 30만 원에 갔던 게 3,000원까지 떨어지게 이게 이제 저기 동전주 떨어져요. 1,000원 밑으로 동전주로. 그러면 이제 옛날에 3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아무리 못 가도 10만 원 가겠지 하고 이제 멍청한 개미들이 진짜 이걸 달라들어요. 제 지인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야, 자우아, 옛날에 이게 10만 원 갔던데 지금이 이게 1,000원도 안 간다. 그럼 옛날에 5만 원만 해도 그게 얼마나 투자냐. 근데 그때 그런 회사들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없어. 다 상장 폐지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개미 투자지 상장 폐지된 저기 주식을 겁나게 많이 갖고 있어. 상장 폐지라는 게 부도 난 건 아니고 유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게끔 퇴출이 되는 게 상장 폐지예요. 왜 이 지랄 개미들 투자들에게 등골 빨아먹는 이 짓을 하는데 여기서 지들은 사고 여기서 팔아먹고 개미들은 여기서 팔게 여기까지 개미들 여기서 팔아가지고 개미들 다 저기 등골 빨아먹는데 그러면 금융감독 당연히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장 폐지를 당연히 시켜야죠.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도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수확하게 못 해먹어요. 얘네들이 오너가 오너나 얘네들이 저기 짝짝했더니 한 3배 정도만 해먹어요. 여기 한 저기 예를 들면 한 1만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해요. 요즘 얘네들